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킥스맨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스니커즈는 참 다양한 수식어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스니커즈예요.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가 이루어진 스니커즈이고요. 또한 레트로 되어진 첫 스니커즈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최초로 에어솔 유닛을 탑재한 농구화입니다.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하게 된 에어포스 1입니다. Beautiful if you ask me, tend to analyze. That's a part of my thoughts that I don't glamorize. Jay-Z and Beyonce got that lemonade. 먼저 에어포스 1이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 전달을 먼저 조금 해드리고 싶네요. 나이키는 1978년 최초의 에어솔 유닛을 탑재한 스니커즈 테일윈즈를 발매를 합니다. 테일윈즈는 러닝화죠. 때문에 1982년 나이키는 이 에어솔 유닛을 농구화에 탑재를 하는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세우게 됩니다. 본래 조형을 전공을 하고 자동차 디자인 쪽에서 업무를 해왔었던 브루스 킬고어라고 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에는 생물역학자, 발의학 전문가, 그리고 운동 트레이너, 나사의 엔지니어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브루스 킬고어는 훗날 이 프로젝트를 레볼루션, 혁명에 가까웠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결코 쉽지 않았었던 프로젝트였던 거죠. 브루스 킬고어는 나이키의 ACG 라인에 있는 어프로치라고 하는 하이킹 부츠에서 최초 에어포스 1의 영감을 받고 제작에 들어가게 돼요. 보시면 에어포스 1의 경우 이 힐탑과 발목으로 올라가져 있는 실루엣이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하이킹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실루엣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경기력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동작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1982년 에어포스 1이 발매하기 이전에 당시 NBA 농구 선수들은 매우 얇은 중창의 스니커즈들을 신고 경기를 했다고 해요. 또한 대부분의 스니커즈들은 가죽이 아닌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선수들은 발목 부상의 우려도 컸고 착지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양말을 3켤레에서 혹은 4켤레까지 신고 경기를 했다고 해요. 1982년에 발매된 에어포스 1 OG 버전을 가지고 에어포스 1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해 볼게요. 에어포스 1은 크게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물론 미드솔 안에 탑재되어 있는 에어솔 유닛이겠죠. 또한 당시의 스니커즈들과는 다르게 에어포스 1 같은 경우 중창이 필요 이상으로 두텁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에어포스 1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에어포스 1의 특징은 바로 아웃솔에 있습니다. 당시의 농구화들의 아웃솔은 헤링본 패턴이 주류를 이루었었는데요. 에어포스 1 같은 경우 최초로 농구 선수들의 피벗 포인트를 위해 세큘러 아웃솔 포인트가 도입이 되었어요. 바로 이 점이 에어포스 1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프로프리오 세프티 벨트라고 하는, 저희는 편의상 스트랩이라고 많이 불리우죠. 네, 이 스트랩이 바로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스트랩이 있으므로 선수들은 발목을 조금 더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잡아줄 수 있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3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에어포스 1은 82년도에 발매를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 83년부터는 로우 버전도 발매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83년도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컬렉을 하면서 봐왔던 컬러웨이는 실버, 레드, 블루, 퍼플, 그린 총 5가지의 색깔로 발매가 되었고요. 84년도에 에어포스 1이 마지막으로 발매가 됩니다. 혁명적인 스니커즈가 발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포스 1은 84년도에 생산을 멈추게 돼요. 이때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신데렐라 슈즈, 루도 스포츠, 다운타운 라커룸의 스니커즈 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스니커즈 샵의 대표들이 포틀랜드의 나이키 본사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나이키 대표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요. 에어포스 1이라는 스니커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 크고 또 우리가 이 스니커즈들을 크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스니커즈의 재발매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나이키 사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나이키는 1986년도에 다시금 에어포스 1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게 돼요. 바로 이 점이 최초의 레트로가 시작되어진 스니커즈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나이키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스니커즈가 과연 84년도로만 끝낼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85년도에는 바로 에어 조던이 탄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어포스 1보다는 에어 조던 1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시간을 할애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어포스 1은 당시 NBA의 6명의 선수 모세 멜론, 마이클 쿠퍼, 바비 존스, 켈빈 나이트, 마이첼 톰슨, 자말 윌키스 이렇게 6명의 NBA 선수와 계약을 맺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들을 오리지널 6라고 부릅니다. 브루스 킬고어에 의하면 에어포스 1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에게도 에어포스 1 한 족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접근성은 어떨까 싶어요. 에어포스 1, 하늘을 지배하는 비행기, 에어포스 1, 농구 코트 위를 지배하는 스니커즈. 이런 접근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사견입니다. 이번에는 82년도 버전과 83년도 버전의 에어포스 1을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어퍼 부분이에요. 에어포스 1 82년 같은 경우에는 어퍼에 구멍이 있지 않게 제작이 되었고요. 83년도부터 땅구멍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에 82년도 버전은 옆에 부분이 가죽이 아닌 메쉬 소재를 사용을 해서 경량화와 통기성의 기능을 추가를 하였고요. 스트랩의 경우 82년도는 하얀색 버전이고요. 83년도는 회색 버전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게 에어포스 1의 가장 클래식한 컬러웨이죠. 아웃솔과 스우시 그리고 스트랩의 색깔이 동일합니다. 에어포스 1 OG 버전, 특히 83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재봉선 라인이에요. 82년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결 무늬의 재봉선 라인을 사용을 하죠. 근데 83년도에는 갑자기 각진 재봉선 라인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블레이저라든지 반달이나 다른 올드 스니커즈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죠. 82에서 3년도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패턴 변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4년도에는 다시금 물결 무늬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83년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올드 에어포스 1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뒤쪽 라인을 많이 좋아라 하실 거예요. 저 또한 이 뒤쪽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출시되어지는 에어포스 1에 비해 더욱 동그란 힐탑 부분, 엉덩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또한 에어포스 1의 경우 82년도와 83년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수시 끝 부분의 재봉선이 맞닿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82년도와 3년도의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촬영을 위해 82년도 에어포스 1 OG를 협찬해 주신 편집샵 웍스아웃의 팀장님 송일학님께 감사드립니다. 픽스맨 첫 번째 이야기는 에어포스 1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스니커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